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국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장인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우, 약간 오늘 염사저씨 마당새 버전. 우리 양이님 이번에 베케이션으로 바캉스 크루즈 타셨죠? 네, 뉴욕에서 캐나다 세인트 존스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네, 저 이거 잠깐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참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잠깐 애청자 여러분께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뉴욕에서 세인트 존스 캐나다에 가는 카니발 크루즈를 탔어요. 크루즈 밖에서 보이는 지금 뉴욕이 보이고,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보이고, 이제 뉴저지 쪽에 보입니다. 방이 끝이 없어요. 우리 염사저씨님 옛날에 바캉스 하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대천 해수욕장 갔다 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좀 온양온천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온양온천은 돈 주고 가는 거고, 대천 해수욕장은 공짜고 그 자릿세만 가끔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예, 그래서 대천으로 갔죠. 그러셨구나. 저희 때는 이제 김사장님 때랑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희 때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알겠다. 북옥으로 갔구나. 그렇죠. 뭘 어디서 지금. 진짜 하와이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저희는 하와이 어디 하와이 갔다 왔냐 뭐 얘기는 안 하고 하와이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어깨를 들썩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양이님이 근데 하와이 이번에 얘기하니까 마우이 섬 지금 화재로 섬 네. 자체가 너무나, 그러니까 희생자들도 많고 섬 전체가 거의 다 타버렸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 희생되신 분들하고 또 가족들한테 그냥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 살짝 꺼냈는데 양이님 말씀대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또 좀 힘드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우리 양이님과 염사씨 마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급작하게 사실 그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오염수 방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곧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아마 지금이 4일. 동부 시간으로 23일 우리가 밤 9시에 되니까 그 한국하고 일본 시간으로는 지금이 24일 10시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뒤에 방류 시작하는 겁니다. 1시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3시간 뒤에. 예.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개요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양이님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24일부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런 그 수산물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오늘 지금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식의 그 정부의 발표가 일본을 믿고 일본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리고 뭐 총리라는 사람도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 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거를 막겠다, 방류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잠깐 또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웹사이트에 이 바닷물의 농도를 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올려서 한국하고도 이렇게 같이 정보를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이 언제쯤 준비가 될지는 모른대요.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든 다 받아줘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일본을 믿는다고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도대체 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라고 좀 뉴스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방사능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도대체 물질이 사람들한테 해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눈에 이해가 되게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너무나 엄청난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것들은 뭐 삼중수소 뭐 이 정도만 알잖아요. 많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뭐 80 몇 가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자체에 있는 그 주민들, 발렌티어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계속해서 거기서 나는 이런 식물이라든가 이런 음식 같은 것들 다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검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디서 얼마나 인체에 해를 끼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런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방류했을 때 희석이 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 공기에 이렇게 나와서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생선들,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생선에 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밥상에 오른다면 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2살들, 3세 그 아이들, 그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건강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그거를 그 내륙에서 해결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었죠. 결국 돈 문제라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도 또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 방류해야 될 양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계속 조금씩 방류를 하는데 3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잠깐 방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염소연 씨는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것들이 우리 미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한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일 거예요, 아마.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한국에는 영향이 제일 늦게 간대요. 이게 바다에다 뿌리면 태평양을 윙 돌아가지고 한국에는 제일 늦게 온다. 그런데 왜 호들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걸 딱 들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뜨거. 그러면은 태평양 돌아서 뭐 알래스카나 시애틀이나 이 뭐 LA 먼저 온 다음에 또 한국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이거 미주동포들은 뭐야 이거? 문제는 여기서 그 일식집 한인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스시집을. 하죠. 사실 일식집을 한인분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뭐 노스캐롤라이나만 봐도 대부분 우리 한인분들이 일식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이 과연 영향이 있나 잘은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기회가 없긴 한데
이게 하태경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일본, 한국 이런 데서 다 회나 이런 걸 해산물 안 먹으면은 그런데 뭐 미국이라고 여긴 괜찮아 하고 막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영향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해서 이런 우리 동료분들, 한인분들 하는 이런 횟집이나 스시집이 타격을 받을지 이게 걱정되네요. 또 우리 백곰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회나 스시만이 아니라 초밥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이런 데서 뭐 해산물이라고 하니까 광범위하잖아요. 하다못해 김, 멸치, 네. 그리고 이런 재료로 쓰이는 해산물들 이런 거는 이런 거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막 회만 안 먹으면 돼 이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떤 위기에 닥칠 정도의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간에 뭐 단기간에 어떤 센세이션 걱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큰 문제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네. 지금 저만 해도 이게 방류가 이제 될 거라는 딱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생선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되게 저는 인식이 당연하죠. 별로 돈 안 되기 내고 때문에. 돈 네. 주고 뭐하러 걱정되는 물건을 왜 사 먹어요? 딴 거 먹으면 되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그동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그 이제 수입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만간에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다 제재 조치 풀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일본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국이 반대하고 안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이거 그렇죠. 조만간에 후쿠시마 산도 분명히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다 그 제재를 풀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안 먹을 거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그 원산지 증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넣는 거 이제 다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산, 뭐 일본산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나마나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왔다라고 하겠죠. 그런 그렇죠. 일이 계속 발생을 하면 이제 결국은 정말 억울한 우리 그렇게 그 수산물에 그러니까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일식집을 하는 그런 또 국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입어야 할 그 피해는 또 저기 나라에서 보상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그때 후쿠시마 발전소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12년이었던가요? 몇 년이었죠? 그 막 쓰나미 몰려온 게? 그 당시에 나도 진짜 미국에서도 상당히들 사람들 조심했고 우리 집에서도 해산물 안 먹었어요. 그때 상당히 오랜 동안 1년 넘게. 네, 2011년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12년이나 된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나도 안 먹었고 사람들 진짜 많이 안 사 먹었어요. 해산물. 그 당시에 미주 한인들이. 예,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뭐 그때보다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일부 사람들은 뭐 믿는다 그래요. 야 그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설마 나쁘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찝찝한데 문제는 찝찝한 거예요. 찝찝. 게다가 해명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안 먹고 보는 거죠 무조건. 뭐하러 먹어. 맞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내일부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지금이죠. 이제 뭐 한 몇 시간 뒤에부터 오염수 1톤 대 바닷물 1200톤을 섞어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암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불치병, 난치병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방사능 옛날부터 핵실험하고 그런 것들 뿌리면서 걸린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산물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 태도도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 5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4, 5년 뒤부터 30년 동안 오염수 계속 오는 거는 괜찮다는 말인지 우리 정부의 태도부터가 좀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라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염수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순서로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미스터 토드 프렌치 나와주셨습니다. Hello, Mr. Todd French. Hello, how's everybody doing today? Doing good, doing good. Good. I apologize for not coming on camera. I had to do a few things. I do not look presentable. You know, I don't want anybody to tune in and be like, right? So I apologize. I've got my little blank silhouette up there, so I really apologize to all of my Korean crowd. But next time we podcast, y'all will be able to see me. So I apologize for anybody who is viewing for the first time, like, who's this Thai guy? Why does he look like that? Right? All right. So what is the topic for today? Today was the topic from last week that I like to talk about, the special counsel. But although, what's very interesting is that the RNC is having their debate tonight, okay? Which i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I think there's 13 candidates that's going to be debating tonight. I heard that Trump is skipping this, right? Yes, he is.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he's 40 points ahead of the field. And he says, since everybody knows who he is and he's an established face within inside the Republican Party, he feels that he does not have to debate anybody. His record speaks for itself. 예, 오늘 공화당 대통령 경선을 위한 1차 후보 토론회인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오늘 안 나옵니다. 예.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he first thing I like to talk about is let's talk about Hunter Biden and what's going on with him. They dismissed his federal tax charge. One of the federal judges did. And there was supposed to be a deal between his lawyers and the prosecutors that's going to be prosecuting him over his plea deal. But it fell through, right? It didn't go through. And the reason why it fell through is because they were both under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what it seems like. According to Hunter Biden's lawyer team, right, they said that they were agreeing to plead guilty, right, do a plea deal for tax evasion. Well, the prosecutor said, well, no, it's not just about, you know, your taxes, is about these other things as well. And they were like, we were not notified of that. So there was a disagreement, and that's why it was dropped. And that's why Merrick Garland has introduced special counsel for that. 오케이. 원래 헌터 바이든이 이제 탈세 문제 가지고 이제 먼저 검사랑 네가 잘못한 거 미리 다 얘기하면 미국에는 좀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결렬됐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게 헌터 바이든은 탈세 문제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검사는 탈세 플러스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e key significance of this was that if they were to reach a deal, right, prosecutors would have recommended 2 years of probation for his tax violations. However, all of the other felony charges they were trying to bring up on him would have been punishable for up to 10 years. Right? But they didn't convey that information to Hunter Biden's lawyer team. So they was like, you know what? No deal. For Republicans, do they think this is related to the President Biden and they could impeach him? You know, here's the thing about impeachment, right? Anybody can bring up impeachment articles. It's one thing to bring up an impeachment article. It's another thing to get a unanimous majority decision to impeach a president. Okay, right? It's very difficult to do. Right. So they're trying to bring up articles of impeachment, but I highly doubt that it would make it out of the House or the Senate because they tried to attack President Biden. Even they know it's not possible to impeach president, but when they try, that will make a damage on President Biden. Is that right? Yeah, they're hoping to damage his image. But once again, I think the American public is a little bit smarter than that. Mm-hmm.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President Biden did not make any criminal
problems, right? This is Hunter Biden's Right. problem, right? Absolutely. That's like trying Donald Trump for the things that Jared Kushner would have done, you know, and that is not going to work. 예. And 지금 그 헌터 바이든 문제는 그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하고 엮어가지고 공화당이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탄핵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우리가 제렛 쿠시너 같이 그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친인척의 문제는 더 크죠. Can you compare the problem from Hunter Biden and the problem from like Jared Kushner or Ivanka, something like that? How big? Which one is bigger? I believe the Trumps are bigger. Okay. The Trumps are way bigger because now you're talking about collusion with foreign entities and things of that nature. And don't get me wrong, Hunter Biden is accused of the same thing. But I think with the Trumps, the biggest issue with the Trump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s about them profiting off of their relatives being president. The Trumps, right, Ivanka and Jared Kushner, right, were able to amass $640 million because of their association with President Trump during the time that he was president. Yeah. Right. The Kushner and Ivanka business get like funded almost kind of $1 billion from like Saudi Arabia or the other countries, something like that. Oh my God, yes. The amount of money that they gotten from investments. So here's another linkage that some would speculate, because Ivanka and Jared Kushner said, you know, we're kind of done with the political scene, but now that they feel as though President Trump has a chance to be reelected, they're kind of like backtracking on that. They're trying to get a little bit closer. If you notice, before, you know, when Donald Trump was in the public eye for all of the things that he's going to be on trial for, they kind of backed away. Now they're kind of supporting him a little bit because they looked at the polling numbers and were like, he has a chance to win the RNC's nomination, right? Yeah. To represent the RNC, right? So now they're kind of backtracking and getting a little bit close. And some would think that if Donald Trump does become president again, then he will completely protect them in their business interests, because again, they're also subject to investigation. You know, once you become a private citizen, all of the rights and the protections that you have in Congress no longer apply to you because you no longer hold the position. Okay. So therefore, they're hoping probably that he becomes president, because then once he becomes president, then they're afforded certain protections.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sit down and study the RNC debates, right, and see exactly what everybody is going to, you know, their points that they're going to debate about, and how they're going to attack each other, because this is what really everybody wants to do. They want to see the RNC kind of cannibalize themselves, right, to see who's going to be the running mate, the running partner against Donald Trump. So it's going to be a lot of probably political satire going on. They're going to be taking shots at each other, you know. So this is the time for everybody to you know, go get yourself some popcorn, sit on the couch, and watch the fireworks.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All right. Sounds very interesting. You know, we please keep an eye on, you know, what's going on the American political side. 그래요. Absolutely. Thank you for your comment and see you next time. 이렇게. All right, thank you guys. I appreciate it. Y'all take care, okay?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Thank See you next you. time. All right, bye Bye. See you everyone. next time.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 그룹 그 전에 이름이 미주 문직이었는데 어깨동무 코리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뜻은 어렵게 탄생시킨 우리 문재인 정부 어쨌든 등 5년 동안 잘 마쳤고, 그런데 지금 아주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전에 지켰던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 이런 것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분열, 서로가 혐오하고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민주진영 분들을 서로 단합시키고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을 바꿨어요, 이름을. 어깨동무 코리안. 그래서 민주진영 내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하나 혐오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좋은 결론은 이루되 좀 화합적인, 단합적인 분위기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나라를 제대로 다시 살려보자. 그런 뜻으로 이 페이스북 어깨동무 코리안 다시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이 단합해서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해서 이 어깨동무 코리안 소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겠다. 민주 진영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